서울 올림픽공원. 깔끔하게 조성된 산책로와 잔디광장 옆으로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수풀이 우거진 길이 나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옮기는 참 진드기는 주로 이런 곳에 삽니다.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피제 같은 걸 항상 뿌려주고 약 꼭꼭 챙겨 먹이고요. 갔다 오면 이제 다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검사 한 번씩 하고요. 국내 연구진이 SFTS 의심 반려견 448마리 혈액 샘플을 조사해봤더니 3.1%, 14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감염됐는데 14마리 중 9마리, 64.3%는 숲이 아닌 도심 공원이나 주택가 산책로에서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된 반려견들은 발열과 식욕부진, 설사, 혈류를 보였는데 치료 뒤 모두 회복했습니다. 치명률이 약 20%에 이르는 사람이나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고양이에 비해 폐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염된 반려견을 통해 다른 동물 혹은 사람이 옮을 수 있습니다. 체액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동거동물이나 보호자 또는 진료진들에게 밀접 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6년 동안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사 등 16명이 동물로부터 2차 감염됐고 그중 2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과 경기도 등에서 반려견에 의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SFTS를 예방하려면 산책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만약 진드기가 반려견 몸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병원에서 떼어내야 안전합니다. 물린 사실을 확인하면 보름 동안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진 환자의 반려견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진드기가 반려견을 물고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도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새벽 부산 북구에 사는 80살 A씨가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야생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동네 야산을 다녀온 반려견이 혈변을 본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A씨가 숨진 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반려견을 검사했고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한 마리는 좀 높게 나왔고요. 한 마리는 아주 미약하게 이제 항체 양성이 나왔습니다. 애완견도 SFTS에 감염되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숨진 환자의 반려견이 감염 증상을 보이고 바이러스 항체까지 검출된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도 산책을 즐겼던 만큼 반려견 때문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붙은 진드기가 환자의 몸으로 옮겨갔거나 반려견 체액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어 검역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많이 아프거나 혈변을 보이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관리하실 때 조심하시고 특히 손 씻기를 잘 하시고. 지난해 일본에서도 감염된 반려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참 진드기라는 벌레입니다. 이 진드기한테 물렸을 경우 아직 치료제가 없다 보니 치사율이 10%가 넘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올해만 벌써 20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진드기가 깊은 숲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사람 키만큼 높이 자란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채집망으로 풀숲을 훑어봤습니다. 채집망에 깨알 만한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움직이고 있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들입니다. 풀밭 이런 데 많거든요. 풀밭에 있다가 뭐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게 붙는 거죠.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동을 하고 흡혈을 하고. 한강 주변의 또 다른 공원.
산책길 옆 풀숲에서도 참 진드기가 발견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 자란 성충보다 크기가 1mm도 채 되지 않는 유충이 많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진드기 개체수는 평년보다 줄었지만 이후 진드기들이 산란을 하면서 유충 수도 급증한 겁니다. 성충뿐 아니라 어린 유충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3,000마리 정도 잡았을 때 보면 바이러스 감염률, 그 양성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과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가 기능 저하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SFTS에 마땅한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올 들어 SFTS에 감염된 환자는 155명, 이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13%에 이릅니다. 주로 밭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참 진드기에 물린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지만 등산, 산책, 성묘, 산나물 채취 같은 야외 활동을 하다 감염된 경우도 17%나 됐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반려동물이 참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던 수의사가 2차 감염돼 중증에 빠지는 의심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뇌염이랑 뇌수막염 생겨가지고 입원한 지 10일만 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혈소판 수치가 되게 낮은 아이가 저희 병원에 리포트에서 응급으로 내원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CPCR 하면서 옮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옷을 털고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뒤 2주 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